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해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평생학습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조금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삶의 진리입니다. 아이를 떠올려 보세요.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배웁니다. 걷는 법을 배우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세상을 이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배움은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배움을 과정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끝나는 것, 자격증을 따면 완성되는 것, 특정 나이가 되면 멈춰도 되는 것으로 말이죠. 하지만 역사를 통틀어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들, 우리가 철학자라 부르고 선인이라 존경하는 이들은 모두 죽는 순간까지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의 뜻이 확고해졌으며 40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에 천명을 알았고 60의 귀로 들으면 이해되었으며 70에는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70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유로워졌다는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평생을 배우고 수양했기에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사형 선고를 받고도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배움과 성찰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단순히 고전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절실한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SNS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직업의 세계는 10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기술과 현상은 변해도 인간의 본질적인 고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은 시골이나 해변, 산으로 도피처를 찾으려 한다. 하지만 진정한 도피처는 자기 자신의 영혼 안에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번아웃을 느낄 때 휴가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환경을 바꾸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결국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아우렐리우스의 통찰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공자는 옹고지신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는 뜻이죠.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공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본질을 이해할 때 변화하는 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소통했습니다. 말과 글, 편지로 마음을 나눴죠. 기술은 변했지만 소통의 본질 진심을 전하고 이해받고 싶은 욕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엔케이리디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 쓰지 말라. 세상의 변화 속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도 막을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변화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미네르바 대학이라는 독특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 학교에는 고정된 캠퍼스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전 세계 7개 도시를 이동하며 배웁니다. 왜 이런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배우는 능력 자체를 키워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기, 비판적 사고, 창의적 문제 해결입니다. 구체적인 기술은 계속 변하지만 배우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 적응하는 능력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전 철학자들이 평생 추구했던 지혜의 본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구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종교적인 의미로만 이해되기 쉽지만
사실 이것은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도자는 답을 찾은 사람이 아닙니다. 질문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도착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여행 중인 사람입니다.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날 장자가 꿈을 꾸었는데 자신이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다녔습니다. 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했죠. 그런데 깨어나 보니 자신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장자는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내가 나비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지금 사람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우리가 확신하는 모든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고정된 관점이란 없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어야 합니다. 구도자의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배움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수천 번이나 실패했는데 포기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방법 수천 가지를 발견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구도자의 관점입니다. 같은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죠. 공자의 제자 아내는 스승이 가장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왜 공자가 그를 그토록 아꼈을까요? 논어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내는 같은 실수를 2번 하지 않았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실수로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경험을 통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학습자의 자세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부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캐럴 드웩 교수가 제안한 개념인데, 능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노력과 학습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를 말합니다. 드웩 교수의 연구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흥미를 느끼고 도전합니다. 반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이 드러날까봐 회피하려 합니다. 이것은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나요? 나는 원래 이런 걸 못해라고 말하나요? 아니면 아직 배우지 못했지만 할 수 있어라고 말하나요? 구도자는 후자의 태도를 선택합니다. 항상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으며 변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립니다.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강의를 듣는 것만 떠올리기 쉽죠. 하지만 진정한 평생학습은 훨씬 더 일상적이고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걸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는 것, 출근길에 팟캐스트를 듣는 것, 동료와 나눈 대화에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는 것, 실수를 했을 때 그 원인을 돌아보는 것,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배움입니다. 세네카는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적은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평생학습은 추가로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출퇴근 시간 30분, 점심시간 후 10분, 잠들기 전 20분. 이런 시간들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면 1년에 수백 시간의 배움이 누적됩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우리가 산파술이라고 부르는 방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는 답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던져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죠. 우리도 일상에서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르게 접근할 방법은 없었을까?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 이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런 질문들을 습관화하면 일상 자체가 배움의 장이 됩니다. 평생학습자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실패가 따라옵니다. 배우는 과정에는 좌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실패와 좌절이 가장 큰 배움의 순간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로 태어나 평생 고난을 겪었지만 스토아 철학의 위대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움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 온다.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평생학습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릅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만든 회사 애플에서 쫓겨났습니다. 상상할 수 있나요? 자기가 창업한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기분을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플에서 쫓겨난 것은 내 인생에서 최고의 일이었다. 성공의 무게가 초심자의 가벼움으로 바뀌었고 다시 창의적이 될 수 있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좌절은 멈춤이 아니라 방향 전환의 기회입니다. 맹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늘이 큰 임무를 어떤 사람에게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육체를 고달프게 한다. 시련은 성장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신경과학의 발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우리의 뇌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뇌가 가장 활발하게 변화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어려운 과제에 도전할 때입니다. 쉬운 일을 반복하면 뇌는 변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낯선 것에 도전할 때, 실패하고 다시 시도할 때 뇌는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듭니다. 다시 말해 어려움과 실패야말로 성장의 촉매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덕은 반복된 행위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한 번의 선한 행동이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선한 행동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배워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배우고 실패하고 다시 배우는 과정의 반복이 우리를 배우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좌절의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포기할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평생학습자는 계속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같은 방법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실패로부터 배워서 다른 방식을 시도합니다. 공자도 실패했습니다. 이상적인 정치를 펼치고자 했지만 여러 나라를 떠돌며 거절당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가로서는 실패했지만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사상을 전했습니다. 그 가르침이 2000년이 넘도록 전해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다만 그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아이들을 관찰해보면 놀라운 점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왜? 어떻게? 무엇? 호기심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라면서 점점 질문을 멈춥니다. 질문하는 게 어리석어 보일까봐, 모른다는 게 드러날까봐, 이미 알아야 할 것을 모른다고 여겨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열정적으로 호기심이 많을 뿐이다. 20세기 물리학을 혁명적으로 바꾼 사람이 자신의 성공 비결로 호기심을 꼽은 것입니다. 그는 어른이 되어서도 아이처럼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빛의 속도로 달린다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 같은 엉뚱해 보이는 질문에서 상대성 이론이 탄생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노트를 보면 온갖 질문들로 가득합니다. 새는 왜 날 수 있을까? 물은 왜 흐를까? 나뭇잎의 배열에는 패턴이 있을까? 그의 호기심은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미술, 해부학, 공학, 식물학, 음악 등 모든 것이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우리는 다빈치처럼 천재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일할까?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 다른 분야에서는 어떻게 접근할까? 플라톤은 철학은 경이로움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경이로움, 즉 놀라움과 호기심이 사유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미네르바 대학의 교육 방식도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고 답을 찾도록 유도합니다.
실제 세계의 복잡한 문제들을 던지고 여러 학문 분야를 넘나들며 해결책을 모색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는 정답을 아는 것보다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많은 답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어떤 문제가 진짜 중요한지는 여전히 인간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세요. 자신의 전문 분야만 파고들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분야의 책을 읽어보세요. 미술, 음악, 역사, 과학, 철학.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이 만나면 창의적인 통찰이 생깁니다. 둘째, 전문가가 아닌 초심자의 마음을 유지하세요. 선불교에는 초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초보자의 마음에는 가능성이 많지만 전문가의 마음에는 가능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는 겸손한 태도를 잃지 마세요. 셋째, 아이들과 대화하세요. 아이들의 질문은 때로 어른들이 놓친 본질을 꿰뚫습니다. 왜 일하러 가야 해요? 돈은 왜 필요해요? 어른이 되면 행복해져요?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호기심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알고 싶은 욕구가 아닙니다.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방식으로 살고 싶은 열망입니다. 평생학습자는 이 불씨를 끝까지 지킵니다. 우리는 흔히 배움을 분절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학은 수학, 역사는 역사, 철학은 철학으로 각각 독립된 영역으로 말이죠.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이런 경계를 넘어설 때 나타납니다.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정포정이 소를 해체하는데 그 솜씨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왕이 놀라 비결을 묻자 포정은 이렇게 답합니다. 처음에는 소만 보였습니다. 3년 후에는 소의 구조가 보였습니다. 지금은 마음으로 대하지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칼이 빈 공간을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기술을 넘어 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작업이 예술이 되고 삶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캘리그래피 수업을 들었던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당시에는 쓸모없어 보였지만 나중에 맥의 아름다운 서체를 디자인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들은 앞을 보며 연결할 수 없다. 뒤를 돌아볼 때만 연결된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은 언젠가 연결됩니다. 언제 어떻게 연결될지 미리 알 수 없지만 다양한 경험과 지식은 결국 하나로 통합되어 독특한 통찰을 만들어냅니다. 공자는 하나로 꿰뚫는다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가르침과 경험이 하나의 원리로 통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현대 교육의 문제점 중 하나는 과도한 전문화입니다. 점점 더 좁은 영역의 전문가가 되도록 요구받습니다. 물론 전문성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문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유리알 유희에는 모든 학문과 예술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희가 등장합니다. 음악의 화성이 수학의 비율과 연결되고 철학의 개념이 역사의 사건과 대응되며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패턴을 이룹니다. 이것은 허구이지만 지향해야 할 방향을 보여줍니다. 분리된 지식의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의미 있는 그림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평생학습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평생학습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일까요? 지능? 열정? 끈기? 이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겸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겸손의 정수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특히 전문가로 인정받거나 경력이 쌓이거나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이런 걸 모른다고 하면 무시당할 텐데라는 두려움이 배움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식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 아는 것이다. 현대 경영학에서도 이런 통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짐 콜린스의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에서는 위대한 리더들의 공통점으로 5단계 리더십을 제시합니다. 그 핵심은 겸손함입니다. 성공을 외부 요인과 팀에 돌리고 실패를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개방성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는 것입니다. 칼 포퍼는 과학 철학에서 반증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과학적 이론은 반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틀릴 수 없다고 주장하는 순간 그것은 교리가 되고 배움이 멈춥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확신하는 순간 다른 가능성을 놓칩니다. 대신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관점도 있을까? 이 방법이 최선일까?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라고 질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합니다. 10년 전의 상식이 지금은 틀린 정보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이 오늘날에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자는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배운 것이 이제는 맞지 않을 수 있다. 새로운 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계속 배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과 개방성이 가져다주는 힘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평생학습자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함께 탐구했습니다. 고전 철학자들의 지혜, 현대 교육의 통찰, 그리고 일상 속 배움의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평생학습은 도착점이 아닙니다. 끝없는 여정입니다. 완성되는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과정 자체가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진정한 지혜는 겸손하고 여전히 배우고 있으며 완성되지 않았음을 압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배울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당신이 마주한 문제, 만나는 사람, 읽는 책, 경험하는 실패와 성공 모두가 스승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 겸손하게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일흔이 되어서야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배우고 수양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여정 위에 있습니다. 어디쯤 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 걷고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은 변하고 세상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배우려는 마음, 성장하려는 의지, 지혜를 추구하는 태도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2000년 전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가치가 지금도 유효한 이유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무엇을 배웠나요? 내일은 무엇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평생학습자로 산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배우고 성장하는 삶입니다. 세네카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우는 동안에는 늙지 않는다. 배움은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호기심은 삶을 생생하게 만듭니다. 성장은 존재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모두 평생학습자입니다. 여정은 계속됩니다.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배움의 여정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